네, 프리덤 세계 시민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20대 비투, 제가 슬픈 비투라고 달았는데요. 20대가 요즘 그렇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벼락거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요즘 코인 투자로 또 난리가 치니까 이제 코인에서도 벼락거지가 됐다.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이 없으니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20대는 어떻게 하든 빌려서 비투를 하고자 하나 참 그 상황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20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불행한 세대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취업도 제대로 안 되죠. 4명 중에 1명이 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취업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뭐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빈둥빈둥 놀 수도 없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끌어다가 비투에 나서는 거예요. 비투에. 그러다 보니까 빚이 여러분 엄청 늘어납니다. 20대 부채 상승률 보세요. 20대 부채 상승률. 이게 2019년엔 75만 원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131만 원이 돼버렸어요. 부채 상승률이 75%나 됩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서요. 굉장히 많이 비투를 하죠. 다른 계층에 비해서. 30대만 하더라도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어요. 40대가 조금 늘어났지만 414만 원에서 417만 원 정도 될 정도로 겨우 3만 원 늘어났습니다. 50대는 줄어들었어요. 50대는 394만 원에서 367만 원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나 20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자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349만 원에서 337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오로지 20대만 늘어났어요. 오로지.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소득도 줄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탕 노린 비투가 일상화됐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저는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할 곳이 없고요. 정부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투자해라 하면서 주식시장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양시키는 그 차원이니까 20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곳이 없으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요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진짜 놀라운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부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비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픈 비투라고 제가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1분이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사람들을 1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부채 보유자 비율이 34.6%에서 44.2%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들이 다 주식을 투자했다 이런 보장은 없어. 이들이 다 코인을 투자했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생계비가 부족해서 빌린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죠. 2분위도 늘어났습니다. 49.1에서 57.8로 3분위도 58.1에서 68.5로 말입니다. 4분위 72%로 늘어났고요. 5분위도 70%로 늘어났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부채 보유자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B2잖아요. B2. 지금 50대 5분위, 4분위, 3분위는 적어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3분위는 중산층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빌리는 사람도 있겠죠. 또 영끌해서 집을 살려고 빌리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부채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채가. 모두가 부채가 다 늘어나. 그렇다면 이 부채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부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면 한탕해서 돈을 벌어볼까 그런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평균 부채 잔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7,249만 원에서요. 2020년에는요. 8,75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야, 이게 참 미치겠다. 그죠? 게다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버는 거를 말입니다. 적어도 17배가 더 있어야지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17배가 더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돈 빌려서 어떻게 하든 이 지옥을 탈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월평균 가구의 어떤 총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2019년에는 48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478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투자는 더 많이 한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 가계가 위험 수위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집을 못 사서 나는 평생 서울에 집 못 살까 봐 두려워하고 주식 못 사서 남들은 다 주식 한 주 두 주 있어서 주식에서 벼락부자 됐다는데 나는 그렇게 못 돼서 불행하고 코인 못 사서 마찬가지로 코인 벼락 거지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이 부채 전부 다 돈을 빌려서 이렇게 주식에다가 묻는다는 거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가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이라고. 여러분 이러면요 결국은요 못 사는 사람들은 저는 더 못 살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이 세상에는 한탕이 없거든요. 주식에서 한탕이 있습니까? 코인에서 한탕이 있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한탕을 하겠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는 늘어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빨리 탈출하고자 패닉 바잉을 하지만 오히려 그 패닉 바잉이 독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세요. 2019년에 5분위 배열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소득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데 하위 20%는 183만 원이고요. 상위 20%는 895만 원이에요. 4.9배가 차이 납니다. 4.9배가. 아마 이거요 여러분 이거 2017년 이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게 통계청이 바꿨어요. 바꿔서 2018년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통계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모든 게 나라를 망쳐놨죠. 그죠? 나라를 이거 비교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거 제대로 환원해서 실제로 차이 나는 거 빨리 계산해야 돼요. 빨리 계산해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소득 간의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은요.
땀 흘리라는 거예요. 움직이되 땀 흘리고 몸과 마음을 같이 움직여야지. 예, 어느 날 나는 대박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요.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는 한탕했다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 이러면 그 우울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가 한탕보다는요.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예, 길게 한탕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